MBC가 좀 흥미로운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이제 책들이 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쓰레기 재활용하는 곳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태일 실록 1권 2권 북녘의 종교를 찾아서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이거 이제 전부 다 우리 목사님께 직접 쓰신 책들이잖아요. 본인 저서. 예. 그리고 이제 각 책마다 이제 선물할 때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저자 최재영 목사 이렇게 이제 다 똑같이 썼어요. 그 책들 다 전부 다 똑같이. 근데 이거 보도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아 처음에 이제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분명히 연락이 왔죠. 아, 연락이 왔군요. 예. 연락이 와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뭐가 잘못된 걸로 알았죠. 그래서 이제 기자가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사진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이제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여름 첫 휴가를 간다고 하길래 일주일 전에 8월 2일 날 휴가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7월 23일 날 그걸 갖다 줬거든요. 네. 휴가 가면 대통령들이 뭐 저도를 가느니 뭐 청남대를 가느니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고 이번 휴가에는 대통령께서 무슨 책을 읽었느니 이런 뉴스가 역대 대통령들 여름 휴가 때마다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때 네. 그 대통령이 본 책은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저는 일국의 대통령이니까 북에 대해서도 모르고 통일에 대해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 파악이 안 되는 걸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제가 쓴 방북기 엮은 거 그다음에 이제 통일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노동자를 무슨 불순 세력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이 천공과 윤 대통령을 깨우기 위해서 천공회에도 전해줬거든요. 전태일 실록 1, 2권을 윤 대통령 부부도 내가 이거 읽으라고 줬던 거죠. 전태일 실록 1, 2권도. 그래서 8권을 줬어요. 8권을 줬는데 아마 8권 다 갖다 내버렸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습득하신 그 입주민이 그렇죠. 예, 도착하기 전에 다른 입주민이 거기 이렇게 보고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다른 입주민이 먼저 여러 명이 가져갔던 거고 그 나머지를 그 변호사님께서 그 제보자가 변호사들이라고요. 여성 변호사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이제 습득해 갔는데 제 것만 버린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들의 맞아요. 그런 자서전 회고록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 전두환 회고록 이순자 여사가 직접 쓴 거야. 네. 그리고 그런 거마저도 다 갖다 버리고 심지어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함성득 원장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의 여야 영수회담을 연결한 역할을 한 사람이 함성득 원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분의 책도 갖다 버리고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살았었죠. 같이 살았죠. 네. 예. 네. 그리고 그 팬클럽 회장 강신업 변호사, 네. 강신업 변호사가 쓴 책도 갖다 버리고 보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뭐 제 책은 제가 미우니까 버렸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버렸느냐가 문제인데 이거를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갈 때 버렸느냐 네. 아니면 제 사건이 폭로된 이후에 최근에 지난 2월 달에 2월 말에 새로운 투자 펀드 사모펀드 회사가 입주해 왔거든요. 네. 코마나 콘텐츠 간판을 떼고 네. 예. 그랬는데 그때 한번 다시 또 재이사 정비를 했어요. 그때 버렸느냐라고 했을 때 확인해 보니까 이 사건이 폭로되기 전에 예, 그냥 코마나 콘텐츠가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갈 때 내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불순한 거죠. 예. 왜냐하면 제가 준 선물들이나 다른 분들이 준 역대 대통령 영부인들이 준 선물들을 다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되는데 디올백은 글로 넘겼다고 그러면서 책들은 갖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렸다는 거.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거짓말이 들통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전직 대통령 가족들로부터 선물 받은 책들도 이제 버렸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이순자 씨가 이제 준 전두환 회고록에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국의 영웅으로 등판하신 윤석열 대통령께
남편을 대신해 이 책을 올린다. 항상 건승하기를 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책을 준 날짜가 2022년 6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이고 이때가 김건희 여사가 이순자 씨를 예방한 날이에요. 그때 그런가요? 이제 남편의 이제 전두환의 회고록을 줬겠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방금 제가 읽어드린 구국의 영웅 등판하신 윤석열 대통령 이걸로 이제 사실은 선물을 한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김건희 여사한테 준 선물이 책뿐만은 아니잖아요. 뭐 그 보면은 그 40만 원대 듀어스 27년산 위스키도 한 병 건넸고요. 그리고 뭐 그 180만 원 상당의 사넬 화장품도 있었고 전기 스탠드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통 술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것은 발견됐다는 얘기는 없나요 혹시? 그런 거는 발견되겠습니까? 양주는 개는 간추듯이 바로 마셨을 것 같고 뭐 샤넬 화장품은 내가 보는 데서 끌렀으니까 정비서를 불러가지고 이리 와봐 이거 끌러봐 해가지고 내가 보는 데서 포장지 뜯고 내용물 다 꺼내고 막 좋아했거든요. 호호하면서 그거 다 이제 썼든지 누구 줬든지 할 것이고 뭐 전기 스탠드도 아기자기하고 예쁘니까 그거 뭐 누가 썼든지 뭐 하겠고 유일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 책을 버렸다는 거는 저는 평생 책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헌책이라도 그걸 누구를 주든지 기증하든지 뭔가 내가 계속 쌓아놓고 있지 절대는 책은 버린 적이 없는데 그만큼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거나 어떤 역사에 대한 그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노력 일국의 대통령이면 퇴근하고 나서 공부하고 독서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근데 책을 역대 대통령들이 자기들 뭐 전두환 싫지만 나쁜 사람이지만 전두환 씨가 했던 거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읽어야지. 뭐 김영삼 그렇죠. 대통령이 뭔가 회고록을 썼으면 읽어야지. 또 최 목사가 북에 가서 뭔가 채집해가지고 방북기를 쓰고 북에 가는 통일에 가는 남북 문제를 썼으면 읽고 전태일 실록을 썼으면 노동이란 어떤 건가 전태일 실록을 왜 분신산화했는가 분신항고했는가 이걸 인지해야지. 근데 이걸 다 내다버렸다는 거는 그 이제 제보자 이렇게 연락돼서 보니까 하나도 읽은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책을 안 읽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책을 주면서도 미심쩍어가지고 노란 포스트잇으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중요한 부분을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이면 2페이지 정도만. 꼭 요거는 읽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읽어야 된다라고. 그런데 그거 다 떨어져 나가고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포스트잇 한 장만 남아 있더라고요. 운반하는 과정에서 좀 떨어졌는지. 그래서 각 권마다 한 페이지, 2페이지 정말 중요한 거를 내가 이렇게 밑줄 긋을 수는 없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포스트잇으로. 예, 그래서 그걸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무지하고 무식하고 그런 분들인데 그렇다면 참모, 보좌관, 비서 전문가들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교육부 장관이랍시고 앉혀놓은 사람이 이주호 같은 이런 인물들 뉴라이트 그리고 김태우 같은 인물을 통해 가지고 대미 정책, 대일 정책 총괄하게 하고 이런 뉴라이트 그다음에 김용호 같은 통일부 장관 뉴라이트 갖다 앉혀놓으니까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탄돼 가지고 지금 북이 그냥 완전히 대한민국을 역대 이승만 박정희 때도 전두환 때도 이러지 않았잖아요. 북한이. 그런데 민족으로 안 본다는 거잖아요. 민족으로 안 보고 그동안은 남조선이라고 불렀잖아요. 남조선이라고 안 부르고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주고 제1의 적대적 교정국가로 설정을 해놨잖아요. 일본과 미국을 적대적 교정국가로 그동안은 설정했는데 미국과 일본보다도 더 우리를 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서해 이런 NLL도 5개 경고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주 위험한 이제 수위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다 윤석열 씨의 이런 잘못된 대북관, 통일관, 남북 문제관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네. 그래서 전 만약에 그 책을 굳이 뭐 관저에 못 가져간다면 뭐 동사무소란 근처 도서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바보 이런데 기증을 거예요. 했으면 얼마나 이런 사건이 보도가 당연히 안 났겠죠.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 또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훼손하는 사실 그런 에피소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쳐요. 예. 저야 뭐 이름 없는 자니까. 근데 전직 그때 영부인들을 만날 때 만난다고 저한테 사전에 얘기도 했고 만나고 와서도 나한테 만난 이야기 뒷얘기를 카톡으로 나눴어요. 아니 카톡이 아니라 동영상 그 촬영된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영부인들을 만나고 온 이야기가 지난번 디올백 폭로됐을 때 그 영상물에 담겨져 있어요. 이순자 여사 만난 이야기, 그 다음에 권양숙 여사 만나니까 좋아하시더라.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사모님 김옥숙 여사는 너무 편찮으셔서 못 만나고 그 자녀를 대신 만났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다 얘기했거든요. 김정숙 여사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했더니 평산마을을 안 내려가고 오히려 김정숙 여사가 서울에 올라오셔서 서울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들려줬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때 받은 선물들도 싸그리 버렸고 저한테 받은 그런 선물도 싸그리 내다 버리고 또 자기의 팬클럽 회장이 쓴 책, 그 다음에 자기의 정책 한 라인인 함성득 원장이 보낸 것도 버리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사감이 아니라 책이 귀찮은 거야. 책은 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또 내 지식의 보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요긴한 어떤 그런 밝혀주는 방향을 밝혀주는 소중한 도구가 아니라 이건 귀찮은 물건인 거예요. 책이 술, 액세서리, 보석, 명품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책은 불필요해. 이거지 뭐 분리수거에 갖다 버릴 때도 아까 우리 구영식 기자님 말씀한 대로 지혜롭게 그냥 관절을 가져가든지 그렇죠. 거기서 방치했다가 나중에 처리하든지 주더라도 그냥 나 같으면 나 그 서명하거나 직인 관인 찍은 걸 찍고서 버리겠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구입한 거 나온 걸로 알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비서나 보좌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굉장히 좀 현명하지 못한 거죠. 네. 근데 지금 목사님이 선물한 디올백은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국고로 기속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국고로 기속되려면 대통령 기록물이어야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디올백이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가요? 전혀 될 수가 없죠. 그 기록물에 부응하지도 않고 네. 그거는 규정에 맞지도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미국 네. 국적자니까 네. 외국인이 그러니까 국가 원수급이 아니고 외국 수반급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이 주는 항목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걸 구실로 아마 한 것 같아요. 아. 외국인이 주는 선물. 아, 미국 국적에 한국 사람이 준 선물. 그렇게. 그러니까는 거기를 그거를 이제 방점을 둔 것 같아요. 법적인 조항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궤변을 늘어놨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런 걸 고발을 하지 말아야지. 무슨 이게 주거 침입이고 무슨 이게 스토킹입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또 반박을 할게요. 디올백을 주고 나서 디올백 준 게 스토킹이라 또 주거 침입이다라고 규정했을 때 그러면 1년이 지난 이후에 나한테 김건희 여사가 카톡을 보냈을 때 양평 고속도로 사건 때문에 서로 카톡을 주고받을 때 뭐라고 이렇게 장문의 카톡을 나한테 보냈습니까? 제가 살인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목사님은 나의 위로자고 내가 정말 큰 힘이 됐다. 이런 걸 나한테 보냈잖아요. 그러면 어느 스토킹이 위로자고 힘이 됐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궤변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예. 뭐 피해자라면 그렇게 안 썼겠죠, 당연히. 저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디올백을 주고 난 후 1년 있다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좀 이런 일을 도모하는 그 돕는 사람들 참모들은 좀 모든 걸 다 큰 그림으로 배려해 가지고 좀 그럴싸한 걸 좀 내놓더라도 그래야 나도 안 부끄러워요, 사실. 뭐 법적인 대응 가치가 있어야 뭔가를 할 텐데 한숨만 나오는 거지 뭐.